유석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석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2학년 2반 송정임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어볼게요. 어떤 책을 준비했을까요? 짜자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책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예요. 선생님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서점 가는 걸 참 좋아하고 서점 향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책을 고를 때 선생님만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을 고릅니다. 두 번째, 지은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책의 표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니 인생의 태도 밑에 부제가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추천의 글에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라는 글도 있었고요. 제목 합격. 지은이 웨인 다이어를 살펴봤더니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삶을 진행해 나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했고요. 합격. 표지를 봤더니 분홍색의 반짝반짝 금 색깔. 합격. 사실 내용을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여태 살아오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 다짐했던 것들의 내용이 모두 다 이 책 안에 들어있어서 책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태도 웨인 다이어.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웨인 다이어는 누구일까요? 그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네요. 첫 번째,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멋지신 분이구나. 두 번째, 고아원과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셨다고 해요. 힘들게 사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셨구나. 세 번째,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따셨고요. 네 번째,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교수직에 역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멋지지만 선생님이 정말 좋았던 부분은 바로 다섯 번째, 긍정성과 굳은 의지로 평생을 지내온 사람이라는 한 줄의 설명이었습니다. 긍정성을 가지고 굳은 의지를 가졌다면 못할 게 없거든요. 보면서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1부 책임감 있게 반응하라. 여기에서의 책임감은 누구에 대한 책임감일까요?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고요. 반응하는 것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장,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 행동, 마음.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곳에 함정이 있다. 우리는 자신을 가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실 둘 다 드는 힘은 똑같다. 선택은 누구의 목? 그렇죠.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엽게 바라보면 나는 가여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멋지게 바라보면 나는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목이 말리네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 오렌지를 골랐어요. 착즙기에 넣고 자, 쭉 짜보겠습니다. 오렌지 알갱이가 막 갈려져 내려오네요. 네, 주스 한번 마셔볼까요? 어떤 주스 나왔을까요? 색깔은 노란색이네요. 선생님이 컵을 들고 꼴깍꼴깍 마셨어요. 무슨 맛이 날까요? 토마토 주스 맛, 딸기 주스 맛? 여러분은 무슨 맛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럼요. 오렌지 주스 맛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짜면 오렌지 주스 맛, 엄마가 짜면 토마토 주스 맛,
아빠 같자면 딸기 주스 맛이 날까요?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예요. 누가 짜든 다 오렌지 주스. 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면 누가 짜든 누가 건드리던 누군가 나를 인식하던 나는 어떤 결과물을 갖게 될까요? 행복한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불행과 힘든 가여움이 가득하다면 누가 나를 아무리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저 사람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나는 불행한 감정이 결과물로 도출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물이니까요.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고 그 어떤 즐거움이 와도 나는 내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마음의 촛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내 마음은 내가 잘 지켜줄 거니까요. 외부에서 그 어떤 바람, 비가 쏟아져도 나는 내 촛불을 잘 감춰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옳은 말이에요.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되세요. 마음 그릇 안에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한계가 생겨버리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긍정의 감정에도 한계가 생겨야 해요. 나 맑은 날 정말 행복해. 비 오는 날은 슬퍼. 눈 오는 날은 더 슬퍼. 천둥이 치는 날은 난 너무 힘들어. 네, 외부에서 그 어떤 바람, 비 쏟아져도 나만 행복하면 나는 비 오는 날도 행복해. 나는 눈 오는 날도 행복해. 나는 비바람, 천둥이 몰아치는 날도 행복해. 내 마음 안의 그릇을 점점 넓게 해서 한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나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내 스스로가 행복하면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식의 틀을 깨고 내 마음의 틀을 깨고 내 한계를 더 넓혀서 결국에는 무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난 언제든 어디서든 행복해. 제2장,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빙판길에 두 사람이 넘어졌어요. 첫 번째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기가 얼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안내문에 여기 언 곳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새옷이 찢어졌잖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언 곳을 조심해야겠다. 나 앞으로는 언 곳은 잘 보고 다닐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 자, 이 얘기 뒤에 바로 나와요. 자신감의 필수 요인은 행복한 사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넘어져서 미끄러졌을 때 그냥 어떻게 됐죠? 주저앉았어요. 나는 망했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언 곳을 조심해야겠어 라고 결심했죠. 필수 요소, 행동하는 것. 만일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느낄 만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나는 못해. 안 하면 결국에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 하지만 잘 그리고 싶어. 해야겠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 사람은 결국 멋진 작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자신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성장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난 이 방향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하면 그 방향으로 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말이 같은 상황에서도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나 완전 망했어. 라고 말버릇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해. 나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이 일은 정말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이 아니면 당장 그만둘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 정말 나한테는 천직이야. 나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긍정의 말들을 뽑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긍정의 말들을 내 눈앞에 붙이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일들, 좋은 말들에 초점을 맞추고 내 뇌를 훈련시키면 삶은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서, 어떤 말하면서 살까요? 자성 예언이라고도 하지요. 선생님은 그 말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 아내의 말은 나는 결국 멋져예요. 나는 결국 멋져질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직까지도 장래희망도 있어요.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것도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3장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에 따른 행동을 실천해야겠죠. 선생님 나이 한번 맞춰보세요. 안녕. 몇 살일까요? 내 마음속, 선생님 마음속 나이는 28살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88, 힘이 넘쳐요. 와, 매일매일 신나요. 즐거워요. 룰루랄라. 학교에서 나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그러면 늘 이래요. 나 100살. 선생님은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와. 집에서 선생님의 나이는 11살이에요. 나랑 놀자. 왜 너 혼자 해? 같이 하자. 응? 선생님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런데 진짜 나이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똑같은 30살이 있어요. 30살. 한 30살은 매일 누워서만 지내요. 누워서 지내고 패스트푸드 먹고 정크푸드 먹고 똑같은 말이네. 텔레비전 보고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고 가만히 있고 다른 30살은 운동하고 자신의 개발을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나이가 같아 보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누워 지내는 30대는 60살처럼 보일 거고요. 신체 나이도 그럴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30살은 아마 20살 정도로 보이겠죠. 노화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건강함과 운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운은요, 늘 노력하는 사람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을 거예요. 제4장, 나는 정말로 누구일까? 나를 정의하자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 내 이름이 나를 모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송정임이라는 이름이 선생님을 대표해서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직업이 나도 아닙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나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 어떤 나에 대한 설명의 꼬리표도 나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루 종일 한 선택들과 결정들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행동했어 하면 그 하루가 뭐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결국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짜잔! 나는 할 수 있다! 늘 마음속으로 갖고 사세요. 기꺼이 행동하라. 자신을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라. 사려 깊고 생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라. 실제로 그들만이 세상을 바꾼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예요.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레이엄 벨입니다. 지금 세 분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상주의자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두 이상주의자가 됩시다. 나를 넘어서서 전 인류의 희망을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그 다음 결과. 내가 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인생의 태도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던 건 아니고요. 앞부분 이야기 요약해서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하루 보내시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